그러니 내 딸과 혈연관계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노년에 돌볼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가족 놀이에만 나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그 얼굴은 무엇입니까? 이래서 바보들이 곤경에 빠지는구나. 스스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딘가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을 거예요. 나에게 던져진 무감각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와 딸 라미는 혈연관계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임시가족이라고 말해도 소용없을 수도 있다. 나 역시도 이런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날들은 진짜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딸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 말을 용서할 수 없었다. 주먹을 꽉 쥐고 입을 열려던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일어섰다. 그게 뭐야? 나는 재능 있는 의사 지망생으로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틀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약혼자에게 다가가더니 몇 분 뒤 화장실에 서 있던 다이스케의 부모님이 방으로 돌아왔다. 거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한심하게 바닥에 누워있는 발 다이스케를 보았다. 이야기는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딸 라미, 시어머니 유키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르바이트 주부입니다. 가족 구성에 대해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사실 지금의 삶을 살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사회복지사를 하던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면서 같이 놀자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그들은 나를 대학에 보내려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그들은 내 앞에서 사라졌다. 내 일을 마치 친자식처럼 기뻐해 주신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한동안 계속됐다. 내가 슬플 때, 삶의 의욕을 잃을 때 나를 응원해준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내 남편이 된 회사 선배였어요. 그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3살 난 딸 라미를 낳았다. 저는 전처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고 그 이후로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지 걱정이 됐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는 금세 나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고 딸아이를 보러 갈 때마다 딸아이와 함께 집에서 놀아주거나 그림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혼을 했고 한동안 세 식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다른 비극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빨간불을 무시한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한 뒤 교통체증이 의식을 잃었다고 전했다. 그랬다. 교통사고, 그 말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 달려오시며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시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제발 신이시여, 나에게서 더 중요한 것을 빼앗지 마십시오. 시어머니와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헛수고로 끝나고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 딸을 품에 안고 헤매던 중에 당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모야, 너 바보야. 혈연관계가 아니면 부모가 아닙니다. 두 가족의 만찬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딸의 약혼자인 다이스케 군이 말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모. 나를 격려해준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나오코,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몇 년 전 시아버지를 잃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와 함께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씨가 좋으시고 제가 집에 올 때마다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했는데 그녀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딸을 키우기 위해 함께 일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동거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 힘든 시절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꽤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
어린 딸이 대학을 졸업한 해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 괜찮아요? 내 딸은 평소와 달리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마치 할 말을 찾는 듯 어깨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막혔어. 내가 묻자 그녀는 마음을 정한 듯 깊은 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다. 그랬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딸의 말에 눈이 커졌다. 늘 이런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왔을 때 감동이 컸어요. 그는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매일 지늘게 뒤덮일 때까지 놀아요. 이 아이는 사랑하고 가족을 꾸릴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슬픔과 더 큰 기쁨으로 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은 이미 그 나이가 되었죠. 말로 표현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대로라면 결혼식 날 올 수도 있겠네요. 딸은 그런 나를 보고 웃으면서 내가 너무 빠르다고 한다. 그녀의 수줍은 미소는 우지희의 남편의 미소와 매우 흡사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니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고 하더군요의 상대방이 아직 학생이 아닌 것 같아 놀랐지만 의지가 강하고 굽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내 딸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의 부모님과 우리 집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물론 괜찮습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두 가족이 만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아이의 부탁으로 집에서 간단한 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딸이 근처에 있다는 메시지를 방금 받아서 데리러 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갑자기 다이스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다정한 목소리와는 달랐고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한 목소리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걸까요?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했나? 응. 하지만 내가 당황한 듯 대답하자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낯선 사람인데도 엄마처럼 행동하고 있나요? 재미있다. 다이스케 군의 차갑고 속삭이는 말을 듣자 잠시 마음이 멍해졌다. 저와 제 딸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시염색 가족이라 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죠? 우리는 모든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고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그 시간은 확실히 현실이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딸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 말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 많은 말이 한꺼번에 떠오르는데 의미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는 어색하게 테이블에 팔꿈치를 얹고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와 나는 혈연 관계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는 그것을 더러운 것이라 부르듯이 내뱉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을 잘 보살펴주는 가족일 겁니다. 내 아버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 역시 나는 침묵하고 반대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가정사에 간섭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나는 생각했다. 타이스케 군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코웃음을 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ATM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냥 돈만 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맘껏 사용하고 보로조킨처럼 버릴 예정입니다. 대담해진 그는 연극적인 몸짓으로 나를 가리켰다. 물론 당신도요.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노후를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른쪽. 그때 굉음이 크게 들렸습니다. 옆에서 보니 딸아이가 큰 걸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런 힘으로 넘어진 의자는 더욱 큰 소리를 냈다. 그녀는 의자를 뒤로 젖히지 않고 타이스케 군을 향해 걸어갔다. 다음 순간 딸이 그를 노려보는 순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타이스케를 땅바닥에 밀어냈다. 그랬어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타이스케 군은 넘어지는 의자와 함께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맞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듯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나에게 돌아왔다. 뭐 하세요? 결정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된 후에도 나고야 개파티는 계속해서 전진했다. 요리라는 주제로 대화가 시작됐고 차례차례 대화가 꽃피웠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들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식사를 마치고 청소를 마쳤을 때쯤에는 얼굴에서 땀이 멈췄습니다. 죄송한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나도 마찬가지야.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스케의 부모와 계모가 자리를 떠난다. 갑자기 인원이 줄어들고 거실도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오늘 회의가 시작된 이래로 조용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스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잠시 멈추고 유리잔에 담긴 차를 마신 후 다시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미와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이스케군은 불쌍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뛰어올랐다. 유키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딸의 목소리에 타이스케 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돌아섰다. 다리는 가엽게 떨렸고 얼굴은 너무 구겨져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구겨져 있었어요. 약혼을 취소하지 마세요. 나는 소중한 어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어쩌면 타이스케의 딸의 말이 마지막 말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는 거기서 멈췄다. 무너졌습니다. 그 후 결혼은 깨졌습니다. 나는 의식을 잃은 듯 테이블 위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처음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아도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없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좋은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격려하기 위해 그의 등에 손을 뻗는다. 그 순간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긁었다. 나는 놀라서 움직임을 멈춘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나를 무시한 그녀는 힘차게 일어나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그것을 키웠다. 이런 끔찍한 남자의 실체를 간파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안타깝다. 다음에는 꼭 좋은 사람 만날게요. 모두들 자기를 보라고 말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내 웃음에 놀란 듯 나를 돌아본다. 아니면 엄마, 거기 계시다면 거기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나는 그녀가 창피하다는 생각에 머리를 잡고 웃으면서 다가갔다. 나는 그의 머리를 바로잡듯이 쓰다듬는다. 역시 나는 엄마의 아이다. 힘든 시기가 있다 그래도 우울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정신은 확실히 나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창문으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다. 내 웃는 얼굴에 낚였나요? 그도 행복하게 웃는다. 그녀의 얼굴은 우리가 만났던 날의 귀여운 소녀였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고 코가 조금 따끔거렸다. 5년 후 제가 언젠가 말했듯이 제 딸이 제게 새로운 약혼자를 데려왔습니다. 새로운 약혼자는 변호사로 솔직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나미를 꼭 행복하게 해줄 거라던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랬다. 그의 진지함과 성실함을 확인한 후 시어머니와 나는 마음이 편해져서 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다이스케는 그 이후로 부모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나 혼자 그는 높은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학교를 그만뒀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없고 일을 아주 잘한다고도 할 수 없어서 그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의 아버지에 따르면 다이스케는 현재 값싸고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딸과 남편 사이에서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둘 다 초보입니다. 그는 가족에게 완전히 반했고 그의 딸은 매일 그를 위로합니다. 오늘은 저와 시어머니, 딸네 식구가 쇼핑하러 갈 예정입니다. 전에 봤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귀여운 아동복을 사보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뺨을 이완시켰다. 지금 당장 땅바닥에 엎드리세요. 시어머니는 모인 친척들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쓰레기통으로 가져왔습니다. 음식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집안일과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는 무기력한 기생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너무 교활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자에게서 제 아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이혼 서류를 제출해야겠습니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의가 나와 함께 있다고 외쳤다. 시어머니 선생님께 전화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랑 자고 싶다. 스케군의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어머니께서 요리 강좌를 가르치시는데 꽤 인기가 많아요. 알고 보니 타이스케 군의 아버지는 요리 교실의 학생이었습니다. 좋아요. 화목한 시어머니와 아버지는 좋은 친구가 되어 요리를 하며 함께 저녁을 먹었다. 사건 얘기를 자주 나누는 것 같더군요.
얼마 전 평소처럼 잡담을 나누던 중 시어머니가 손녀의 약혼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의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 존경하는 선생님과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내 아들은 아마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매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했던 것 같다. 그중 한 명은 혈연 관계가 아닌 아버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다이스케이다. 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나를 정상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나 나는 종종 그의 태도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타이스케 군에게 직접 물어봐도 솔직한 대답을 해줄 리가 없잖아. 이해하지만 부모로서 나는 내 아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뭔가 제안을 했다고 한다. 다음에 만나면 헤어지자고 하고 그의 진심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자 타이스케의 진심이 분명해졌습니다.